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사진 읽어주는 작가 최다원입니다. 이번이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과 일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전쟁이어서 끝나기를 바라고요. 이번 전쟁에서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메타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IT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 나이키, 프라다,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회사들까지 전쟁에 반대하며 러시아에서의 영업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기업들처럼 크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사진이 취미인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픽 디자인이라는 브랜드인데요. 픽 디자인도 러시아 내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일부 제품을 난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활동 중인 포토 저널리스트가 있다면 자신들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해요. 물론 물류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픽 디자인이 카메라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픽 디자인의 메일을 읽으면서 포토 저널리스트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언제, 어디가 되었든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어 기록해야 하는 이 직업은 사명감이 없다면 결코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강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터까지도 뛰어들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이들의 활동은 사진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베트남전의 끔찍함을 알린 네이팜탄 소녀 킴푹의 사진이나 파도에 떠밀려온 시리아 난민 소년 아일란 쿠르디를 찍은 사진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들 포토 저널리스트들이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들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들 덕분에 수많은 역사의 순간이 사라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평생을 포토 저널리스트로 살아온 한 사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계 사진가 장 피에르 라퐁인데요.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9화 사진가의 천국을 거닐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장 피에르 라퐁은 1935년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로코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스위스의 예술학교에서 사진 석사를 취득했어요. 이후 프랑스와 알제리의 전쟁 때 프랑스 군으로 참전을 했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는 파리로 건너와 패션 사진가로 일을 시작합니다. 초상 사진도 찍고 영화 쪽 사진 작업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라퐁은 1965년에 뉴욕으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포토 저널리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메이저 사진 에이전시였던 감마 이미지 프레스의 미국 특파원으로 일을 하다가 1973년에 사진 편집자이기도 한 부인 엘리안과 함께 시그마 포토 뉴스를 세웠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역사의 현장들을 기록한 포토 저널리스트예요. 제가 라퐁을 알게 된 건 2018년 소호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전시였습니다. 그의 사진집 부재에서 따온 격동기의 미국이라고 하는 기획전이었는데요. 라퐁의 사진들을 따라가다 보면 미국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프레임에 담긴 역사의 순간들을 보고 있으니까 사진이 갖고 있는 기록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진 속 현장들이 수십 년 세월을 관통해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미지를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퐁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처음 사진은 JFK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의 선거운동 장면입니다. 차 위로 손을 뻗어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려는 순간이에요. 꼭 천지창조의 순간처럼 케네디와 지지자의 손이 만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이 사진이 찍힌 다음 해에
암살로 사망을 했어요. 다음은 알캔서스 주립교정국 교도소인 커밍스 농장 재소자들의 노역 현장입니다. 말을 탄 간수가 죄수들을 이끌고 있는데요. 당시 커밍스 농장은 재소자들에 대한 고문과 실험,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1968년 4월 9일, 마틴 루터킹 목사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목사의 부인과 자식들이 가운데에서 대열을 이끌고 있는데요. 작은 아이는 아직 아빠가 죽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처럼 보입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1969년 플로리다의 케이프 케네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최초로 달에 착륙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발사를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라퐁은 이 사진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자신의 뒤로 로켓이 날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직 사람들을 바라보고 찍는 데만 열중했다고 합니다. 로켓은 보지도 못했대요. 그에게는 환호와 흥분, 위대한 미국의 열기에 휩싸인 사람들의 모습이 역사적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기념탑 앞에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입니다. 이 시위가 있기 며칠 전 미국의 켄트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반전 시위대에게 군인들이 총격을 가해서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전국에서 열린 반전 시위에 불을 당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4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했다고 해요. 1970년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게이 퍼레이드가 열렸는데요. 퍼레이드에 참가한 한 동성 커플이 열렬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욕을 날리고 있어요. 너희들의 시선 따위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1973년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만든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청문회 위원들입니다. 당시 이 사건의 초기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닉슨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았던 장면이 오버랩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기의 복서들인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의 경기가 열리기 전 장면입니다. 흥분한 알리가 프레이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는 플래시가 터지고 있죠. 사진가라면 그 어떤 순간이든 셔터를 눌러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사진들인데요. 1970년 미국 싱싱교도소의 사진입니다. 이 의자는 사형을 집행하는 정기 의자예요. 어떤 장면인지 알고 나면 더 스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칠어 보이는 이 사진은 사실 어린 갱들이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 순간입니다. 70년대 뉴욕 브론코스에 있던 세비지 스컬이라는 갱 무리인데요. 라퐁은 이렇게 길 위의 사람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70년대에 찍은 사진인데요. 베트남전 반전 시위에 참가한 시위대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얼굴에 그려진 성조기가 인상적인데 이 사진은 제가 본 전시 포스터의 메인 작품으로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세계무역센터입니다. 그때 당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불황기가 찾아와서 대부분의 빌딩이 공실인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건물 뒤편의 공터에 노숙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하지만 텅 비어있는 고층 빌딩과 황폐한 땅에 앉아있는 노숙인의 모습이 불황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마지막은 그 앞에 저를 오래도록 서 있게 만들었던 사진인데요. 사격 훈련장에서 어린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총을 쥐고 있는 아이의 손으로 커다란 어른의 손이 겹쳐지면서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총기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또 그만큼 문제가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40년 전에 찍은 이 사진 한 장이 총기와 관련한 미국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라퐁이 저널리스트로서 가져야 할 거시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풍경도 포착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를 둘러싼 거대한 사건뿐만 아니라 키스하고 있는 동성 커플의 모습과 세계무역센터 뒤편에 앉은 노숙인의 모습처럼 작은 사람들의 풍경도 담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사진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건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포착하여 후대의 평가를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퐁의 사진들은 자신의 말처럼 그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라퐁은 자신이 주로 활동했던 20세기 후반을 사진가의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사진집 제목이기도 한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격동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소재가 많기도 했고요. 또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매체들, 잡지들도 많았습니다. 프리랜서 포토 저널리스트들이 자신의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사진을 만드는 방식도 보여주는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라퐁이 일했던 감마 이미지 프레스와 시그마 포토뉴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도 이런 환경 변화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라퐁의 부인 엘리엇은 그가 작업했던 것처럼 스스로 주제를 선택하고 그 결과물을 판매하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 언제까지 그 생명을 유지할지 알 수 없다고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변해가는 세상에 발맞춰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도 결국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라폰과 같은 포토 저널리스트들의 작업이 어떤 형태로든 오래도록 살아남아 계속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갤러리는 뉴욕의 수레제 에뚜알 갤러리입니다. 큐레이터이자 컨설턴트인 코린 타피아가 2006년 소호에 처음 문을 열었고요. 현재는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중반의 전통적인 흑백 사진부터 현대의 추상과 컨템퍼러리 사진까지 다양한 시대와 장르에 걸쳐 컬렉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홍콩 사진가 판호의 작품들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마크 리브와 데이비드 질모맨, 체게바라 사진을 찍은 알베르토 코르다의 작품도 있고요. 일본 사진가 이치고 슈가와라와 하루나 가와니시도 갤러리 소속 작가입니다. 관장인 타피아는 사진을 컬렉션하는 일이 꽃을 고르는 일과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진을 보고, 읽고, 감정을 느끼면서 자신만의 취향을 찾아가다 보면 원하는 작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말처럼 계속해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사진의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떤 이야기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소통 부탁드릴게요.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9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